여러분들이 이 책은요, 이 런던 거리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중간에 어떤 문학에 대한 것, 또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것, 그리고 아픈 몸에 대한 질병에 관한 것,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이 당시에 어떤 버지니아 울프가 경험했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잘 써놓고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 영국에서의 어떤 문학적인 흐름, 그리고 당시 시대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이 책이 흥미로울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이 책사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가져왔어요. 버지니아 울프의 런던 거리 헤매기라는 책인데요. 아주 조그만 책입니다. 그리고 책도 좀 분홍색으로 예쁘죠? 저는 책을 매일같이 가지고 다니는데요. 가지고 다닐 때 이처럼 좀 작고 얇은 책을 한 권 가지고 다니고요. 또 조금 두꺼운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최소 2권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쩔 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길게 있을 때는 긴 책을 읽으면서 볼 수 있고 그것이 호흡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잠시 30분 동안 기다린다든지 이럴 때는 너무 두꺼운 책을 중간에 읽으면 또 그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다음에 읽을 때 결국은 다시 그 부분을 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얇은 책, 그리고 가벼운 책도 매우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좀 얇고 가볍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울프의 런던 거리 헤매기는 산문집입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여러분 버지니아 울프 하면 뭐 읽어보지 않아도 들어본 적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자기만의 방이라는 에세이가 가장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뭐 델러웨이 부인이라든지 뭐 올란도라든지 등대로와 같은 소설도 아주 유명하고 또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저는 델러웨이 부인 같은 소설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북클럽 같은 곳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요. 그런 소설도 훌륭하지만 버지니아 울프는 저는 에세이도 남다른 어떤 묘미를 주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까닭은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작가들이 에세이를 쓰지만 에세이들이 자신의 감정이랄까 느낌이랄까 경험을 쭉 서술해 놓는 에세이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는 단지 자신의 감정, 경험, 그리고 어떠한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을 늘어놓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입장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글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에세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사상을 담은 그런 사상적인 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는 사실 이렇게 얇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읽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한 편 한 편이 그 시대에 대한 혹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그리고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고요. 물론 동시에 아주 풍부한 묘사와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이 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책을 읽는 걸 좋아하신다면 영어 원본으로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한글 책으로 보았습니다. 한글 책으로 보았지만, 그리고 얇은 책이지만 어찌 보면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책이었던 런던 거리 헤매기.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말로 많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 부분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있는 런던 거리 헤매기. 이 책의 제목도 런던 거리 헤매기지만 이 안에는 여러 편의 작은 에세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글이 런던 거리 헤매기여서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필에 대해 열렬한 감정을 느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필을 꼭 손에 넣고 싶은 상황이 있다. 티타임과 정찬 시간 사이에 런던 거리의 절반을 거닐기 위해 그 목적이나 목표, 핑곗거리를 찾으려는 순간들이다. 여우 사냥꾼이 말의 품종을 보존하기 위해 사냥을 하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골프를 치듯이 거리를 거닐고 싶은 욕구가 일 때는 연필이 좋은 핑계가 된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우리는 연필을 사야겠어 라고 말한다. 이런 구실을 대면 겨울에 런던에서 생활하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런던 거리를 헤매는 기쁨에 탐닉해도 무방하다는 듯이 시간은 저녁 무렵, 계절은 겨울이어야 한다. 겨울에 샴페인색으로 빛나는 공기와 거리의 친화력이 상쾌하기 때문이다. 여름날처럼 그늘과 고독을 바라고 풀밭의 달콤한 공기를 갈망하며 시달리지 않는다.
저녁이 되면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 불이 켜지면서 제멋대로 굴어도 좋다는 기분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이제 평소와 다르다. 맑은 저녁 나절 4시에서 6시 사이에 집을 나서면 우리는 친구들이 아는 우리의 자아를 떨치고 익명의 도보 여행자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공화국 군대에 속하게 된다. 홀로 자기 방에 있다가 나와서 그들과 어울리면 아주 유쾌하다. 자기 방에서는 기묘한 자기 기질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과거 경험을 억지로 떠올리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덧 너무 이르지 않은 시간에 중고 서점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 거슬러 흐르는 존재의 흐름에서 정박할 곳을 발견한다. 거리에 빛나는 풍경과 비참한 광경을 본 후 여기서 균형을 잡는다. 출입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서점 주인의 아내가 활활 타오르는 석단풀 옆에 앉아 난로망에 발을 올려놓은 모습은 보기만 해도 차분하고 유쾌해진다. 그녀는 책을 읽는 일이 없고 고작해야 신문을 본다. 책 파는 일과 무관하게 얘기할 때는 아주 즐겁게 모자를 화제에 올린다. 예쁘고도 실용적인 모자를 좋아한다고 그녀는 말한다. 아니, 우리는 서점에서 살지 않아요. 브릭스톤에 살아요. 난 녹색 식물을 옆에 두고 봐야 해요. 여름에는 내 정원에서 자란 꽃을 단지에 담아 먼지 덮인 책담 위에 두면 서점에 생기가 돌지요. 책들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 마음은 늘 똑같은 모험심으로 채워진다. 헌책은 길들지 않은 불황하는 책이다. 오합지졸의 책들이 엄청난 무리를 이루어 모여있기에 서재에 길든 책들에 없는 매력이 있다. 더욱이 이처럼 아무렇게나 잡다하게 모인 무리에서 우리는 운이 좋으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벗이 될 완벽한 이방인과 스칠 수 있다. 너무 낡아버려진 기색이 역력해 위 선반에서 빼낸 희끄무레한 책에서 양모시장을 답사하려고 100년 전에 말을 타고 중부지방과 웨일스로 떠난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는 희망이 늘 존재한다. 어떤 미지의 여행자는 여관에 묵었고 맥주를 마셨고 예쁜 아가씨들과 윤리적 관습을 주목했고 그 모든 것을 순전히 그 일이 좋아서 완강하게 노고를 들여 기록했다. 그는 대단히 몰취미하고 분주하며 사무적인 인물이라서 자신을 묘사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접시꽃과 건초 냄새가 흘러들게 놔두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따뜻한 난로가 구석에서 영원히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금 그 책은 18펜스에 살 수 있다. 3실링 6펜스 가격이 붙어있지만 표지가 아주 낡은 데다 그 책이 서퍽에 사는 어떤 신사의 서재 경매에서 사입된 후 아주 오래 팔리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고 서점 주인의 아내가 그 값에 내줄 것이다. 네, 제가 조금 길게 읽어봤는데요. 제가 읽은 이 부분은 런던 거리 헤매기의 앞부분하고 그리고 중간 부분을 같이 이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지니아 울프의 어떤 사상가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개인이 어떤 영국 사람들이 점심 오후 3시쯤에 차를 마시잖아요. 그런 티타임을 갖고 저녁을 먹기 전에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데 그 산책을 하러 갈 때 그 핑곗거리로 난 연필을 사러 가야겠어 라고 하면서 연필을 사러 가는 길에 마주친 것들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룬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바로 눈이 번쩍 띄었는데요.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마 연필에 대해 열렬한 감정을 느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필에 대해 열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기도 옆에 연필이 있지만 연필이나 이제 만년필을 쓰는데요. 연필에 수집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연필도 쓰고 그리고 한국 연필도 쓰고 그리고 뭐 독일 연필이라든지 뭐 영국 연필 여러 나라의 연필들을 그곳에 가면 모으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역시 제일 좋아하는 연필은 파버-카스텔입니다. 파버-카스텔의 B입니다. HB는 조금 얇아요. 제가 여기서 연필에 대한 것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버지니아 울프의 연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너무나 흥분해서 읽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 이 연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연필을 사러 가는 길에 이제 중고 서점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중고 서점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저에게는 가슴 떨리는 그러한 경험을 상기시켜주는 글이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고 서점에 가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중고 서점에 가면은 책이 곳곳에 이제 널려져 있는데 어떤 책이 사람들이 좀 많이 본 책인지 아니면은 어떤 책이 조금 더 귀한 책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아주 운이 좋으면은 절판된 책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절판된 책을 만날 때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은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책 뒤에 중고 서적이기 때문에 새로 붙여진 가격표, 이것도 중고책을 살 때의 어떤 묘미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버지니아 울프의 런던 거리 헤매기 에세이를 소개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저 개인의 좀 자질구레한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하게 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은요, 이 런던 거리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중간에 어떤 문학에 대한 것, 또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것, 그리고 아픈 몸에 대한 질병에 관한 것,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 중에는 지금 시대, 그러니까 당시죠. 그러니까 19세기, 이 당시에 어떤 버지니아 울프가 경험했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잘 써놓고 있어서 또 그 당시에 버지니아 울프가 읽었던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9세기 후반에 그런 버지니아 울프의 그런 경험과 그리고 그 당시 영국에서의 어떤 문학적인 흐름 그리고 당시 시대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이 책이 흥미로울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를 한 권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까지 안녕.